안녕하십니까. 치료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 치중진담 요소 바로본신경외과 장혜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신경차단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환자 진료가 아니고 신경차단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신경차단술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환자분들은 신경주사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환자분들이 일단 신경사를 말씀을 드리면 많이 꺼려들 하십니다. 뭐 주변에서 얘기를 듣기를 뭐 많이 맞으면 안 좋다고 들었다, 맞으면 몸이 더 나빠진다, 뼈가 삭는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아주 꺼려 하시는데요. 물론 이런 얘기들 중에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신경차단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신경차단술을 많이 받으시거나 이제 통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주사 치료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차단술이라고 하면 영어로 너브 블락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브, 신경이라는 걸, 신경을 블락, 이제 막는다는 거죠. 우리가 허리에서 보통 허리에 있는 후관절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눌리거나 해서 그런 신경에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자극이 갔을 때 그 신경에 염증이 발생을 해서 그 염증이 신경을 자극함으로 인해 통증 신호가 그 신경을 타고 신경이 분포하는 근육 쪽으로 통증을 느끼게 합니다. 신경차단술이라는 것은 그 염증을 잡아줌으로 인해서 그 통증 신호를 위쪽에서 막아서 통증이 내려가지 않도록 통증을 막아주기 때문에 신경차단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경차단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경차단술은 이제 대표적으로는 MBB와 SNRB라는 게 있습니다. MBB라는 거는 후지 내측지 신경차단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SNRB라는 거는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이 되죠. 그래서 MBB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허리 뒤에 보면 이 후관절이라고 하는 이 관절이 있는데, 이 관절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 관절에 의해서 이 주변에 있는 그 후지 내측지라는 그 신경이 자극돼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연관통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럴 때 시행하는 시술이 되고요. SNRB는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직접적으로 압박을 했을 때 이 신경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놔서 이제 신경의 염증을 잡아주는 그런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시술을 대표적으로 많이 시행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작용인 부분일 텐데요. 일단 대표적인 부작용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신경차단술 자체가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를 이용해서 보통 시술을 하게 되고, 물론 그 이외에 비급여 약제들을 추가해서 쓰는 경우는 있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소마취제에 의한 과민 반응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리도카인이나 부피바카인 같은 국소마취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주사제에 대해서 어떤 과민 반응이 생기게 되면 뭐 심장박동이 빨라진다거나 뭐 부정맥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식의 좀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런 사람에 따라서 어떤 체질에 따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에 그런 경험이 없었다 그러면 사실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혹시라도 그런 증상들이 있었던 것을 경험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관련된 시술을 하실 때는 무조건 병원에다가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스테로이드인데요. 스테로이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건 우리 이제 흔히들은 이제 뼈주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 뼈주사라는 말의 뜻이, 저도 그 말이 이제 왜 생겼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약 자체 색깔이 좀 하얗습니다. 그래서 하얀색 그런 주사 용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뼈 색깔이랑 비슷해서 뼈주사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일반적인 분들이 많이들 말씀하시는 뭐 그 주사를 많이 맞으면 뼈가 녹는다, 그래서 뼈주사가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주사를 놓을 때 이제 허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보통 그 신경이나 아니면 근육의 힘줄이나 인대 쪽에 주사를 많이 놓는데, 그 주사 맞는 부위가 보통은 그 뼈에 부착되는 지점에 많이 맞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것들과 연관해서 뼈주사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시는 그런 뼈주사를 이제 맞게 됐을 때 부작용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스테로이드라는 약은 우리가 이제 부신 피질 호르몬이라고 하는 우리 몸속의 호르몬과 연관된 그런
그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신피질 호르몬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성 호르몬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좀 그래도 흔하게, 많이 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간간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불순, 그리고 부정출혈, 그다음 무월경 같은 그런 생리주기와 연관된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거의 본 적은 없는데 뭐 일시적인 발기부전 같은 게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실 때는 이제 항상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스테로이드 주사를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그런 쿠싱 존이라 그래서 그 몸의 전체적인 그런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그런 증후군이 있습니다. 뭐 유명인들 중에서 이제 그런 쿠싱 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대표적인 분들이 최근에 그 가수, 옛날에 가수 이은하 분이 이제 쿠싱 증후군 때 몸이 아주 팅팅 부어서 이제 가끔 이제 TV에 나오셨었는데, 그렇게 이제 스테로이드나 그런 것들을 많이 맞게 되면 몸이 붓는 증상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특히나 스테로이드 관련해서 시술을 받으셨을 때 얼굴이 붓거나 하는 증상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 붓기가 빠질 때까지는 되도록이면 시술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 스테로이드를 그러면 그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 약 자체가 워낙에 훌륭한 강력한 소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증을 아주 잡아주는데 탁월하고 소량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들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과량으로 사용을 할 때는 이제 면역 억제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뭐 그 장기 이식을 하고 나서 거부 반응이 있는 환자라든지, 아니면 급성으로 뭐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척수 손상이 와서 사지마비가 오는 분들한테는 과량으로 사용을 했을 때 손상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좀 많이 좋은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쓰면, 과하게 쓰면은 이 독이 되는 것처럼 이 스테로이드도 그래서 사용을 할 때 아주 주의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신경차단술을 그렇게 해서 맞게 되면 이러이러한 부작용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통증이 있어서 많이들 시술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걸 맞지 않으면 통증이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맞으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 신경차단술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더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연령별로 나눠보면 사실 10대부터 30대까지는 대부분 이제 외상이 심하거나, 외상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평상시 잘못된 자세나 습관 때문에 증상이 일시적으로 너무 심해서 그것 때문에 시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경차단술을 뭐 맞고 증상이 좋아졌다 그래서 증상이 반복되면 그거를 신경차단술을 계속 시행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외상은 물론 안 다치면 되겠지만 평상시 자세나 이런 습관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자세 교정에 대해서 교정 운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안정화 운동을 통해서 그 부분을 관리를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40, 5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퇴행성 변화가 진행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만성적인 염증이 생겨서 그로 인해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좀 간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제 신경차단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증상을 조절을 해주면 물론 도움이 되지만, 사실 마찬가지로 40, 50대 분들은 퇴행성 변화의 진행된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잘못된 자세나 이런 잘못된 습관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주면, 그런 부분을 이제 자세 교정이라든지 안정화 운동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면 나중에 60대, 70대가 됐을 때 퇴행성 변화가 더 진행하는 걸, 빨리 진행하는 거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크게 통증이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꼭 감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문제는 60대 이후인데요. 60대부터는 이제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로 인해 퇴행성 변화가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부분을 이제 원래 정상적인 상태로, 좋은 상태로 되돌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신경차단술을 통해서 이제 증상을 조절하면서 이제 평상시에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근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보통 관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신경차단술을 했을 때 감통 기간 자체가 길다고 한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사를 맞았는데 3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럼 3개월에 한 번 정도만 주사를 맞으면 내가 평상시 생활할 때 거의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주사를 맞으시면서 이제 운동을 적절히 하시면서 보시면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뭐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감통 기간이 문제는, 그런데 문제는 주사 치료를 사실 반복을 하고
하다 보면 사실 퇴행성 변화라는 건 점점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 상태가 악화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감통 기간이 점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죠. 그러면 그때 이후에는 나중엔 뭐 시술이라든지 수술적인 치료로 넘어가셔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60대 이후부터는 사실 이제 그 원인에 따라 틀리겠지만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신경차단술로 통증 조절을 하면서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질환별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척추 후관절 증후군, 그러니까 우리 허리 후관절에서 내려오는 그런 연관통과 관련된 그런 MBB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은 사실 지금 금방 제가 연령대별로 말씀드린 그런 이제 순서를 따라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디스크 환자분들입니다. 이제 디스크가 급성으로 터지게 되면 통증이 워낙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물론 주사 치료를 해보고 주사 치료가 안 되면 당연히 시술이나 수술로 넘어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통증은 너무 심한데 이걸 어떻게 자세 안정화 운동을 한다거나 교정 운동을 통해서 그걸 조절하신다고 한다면 사실 그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통증 자체가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또 수술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디스크를 진단 받았는데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수술적인 치료를 신경차단술을 통해서 감통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운동이나 그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지켜보면 되시겠지만 만약에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없고 주사를 맞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다시 증상이 생기신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시술이나 수술을 한 이후에 그러고 나서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면 그때 이후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 안정화 운동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사실 제가 지금 좀 얘기를 별로 안 하려고 했는데 예전에 올린 동영상에서도 보시겠지만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 자체는 그 다리에 힘이 빠지는 그런 질환이죠. 걸었을 때 다리가 힘이 빠지는 질환인데 이런 경우는 사실 어떤 교정 운동을 통해서 그거를 잡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경차단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증상을 조절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결국은 시술이나 수술적인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나중에 안정화 운동은 그런 척추 협착증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근육들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 재발할 수 있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안정화 운동을 시행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신경차단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제일 가장 좋은 건 주사 치료를 하지 않고 약만 먹어도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통증 자체가 운동만 해도 좋아진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통증이 심해져서 이제 먹는 약으로는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신경차단술을 통해서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좋고 그 통증을 조절하면서 이제 안정화 운동이든 자세 교정이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근육의 활성이라든지 이런 움직임 자체를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사 치료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주사 치료의 장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장점을 10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치료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 치중진담 여수 바로본 신경외과 장혜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